안녕하세요. 부모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모델하우스 제대로 구경하기란 주제로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들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건 사업의 규모가 크고 광고나 기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에 아주 멋지게 모델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가나 사무실 건물의 1층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초기에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가나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규모에 따라 틀린데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가 사무실에 1층이나 뭐 2, 3층 정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피스텔 규모가 500실 혹은 1000실 이렇게 규모가 큰 오피스텔은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별도의 비용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피스텔 규모가 큰 것들은 보통 신축을 해서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보통 1, 200세대, 뭐 300세대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사무실 건물 1층 혹은 또 위층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근린 상가, 뭐 10층 내외의 건물 되는 상가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부지 앞에 컨테이너를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인원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지어지고 나면 그 해당 자기네들이 분양하는 상가 1층에서 계속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큰 상가, 메모드급 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을 해요. 상가나 사무실 건물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가 들어서는 위치를 어딘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도 간혹 가다 있지만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길게 줄이 서 있는 경우를 가끔가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보통 이 줄 세우기는 마케팅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인원을 들여보내고 또 나오면 또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고 하는 취지에서 줄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보다는 어떤 마케팅 차원,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뭔가 하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마케팅 효과의 하나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모델하우스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이제 자세히 뭐 관찰을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음악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발라드나 처지는 노래는 절대 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신나는 음악을 보통 크게 틀어놓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기분을 좀 업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신나는 음악은. 이렇게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보다 훨씬 계약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나는 음악 크게 틀어놓고요. 또 하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좀 못하게 좀 방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은 좀 쉽게 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성적이고 차분한 상태에서는 결정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모델하우스, 거의 대부분의 모델하우스에서는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약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모델하우스의 동선을 가지고 좀 관람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렇게나 관람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판단을 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구경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거의 전체적으로 전체 지도가 놓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사업 부지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전체 지도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도에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사업 부지의 위치나 혹은 주변 교통 또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전체 지도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전체 지도를 있는 그대로 다 표시하지 않고 약간 편집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주변의 혐오시설이 잘 안 보이게 흐릿하게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혐오시설 위에 글자를 쓴다거나 해서 약간 그러니까 시행사나 대행사, 그러니까 사업에 유리하게끔 그걸 좀 편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지도를 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형도를 보시게 되는데요. 모형도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외관, 그 다음에 주변 도로 상태, 건물 앞에 2차선인지 4차선인지 6차선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을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모형도 앞에는 방이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이 어딘지, 북향이 어딘지, 동향이 어딘지, 서향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의 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각 타입별로 32평, 뭐 48평 타입별로 어느 향에 들어서 있는지도 먼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를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이 뭐 500세대, 1000세대 되는 큰 오피스텔은 주차장 출입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100세대, 200세대 정도 되는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꽤 어렵게 나서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차장 출입구가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지 출입하면서 걸리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조경, 또 시설,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동간거리도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간거리가 너무 짧으면 그것도 나중에 쾌적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단지 모형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형도를 보신 다음에는 이제 유닛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타입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부터 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방이나 거실 같은 걸 먼저 보고 작은 방을 보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무척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작은 방 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거실이랑 부엌 보시고 그 다음에 안방을 보시는데 내 판단이 조금 왜곡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 그 다음에 거실, 부엌, 그 다음에 안방 순으로 보시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이제 조그만한 팻말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옵션인지 분양가 포함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물품들에 있어서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별도의 옵션인지 아니면 분양가 포함인지 이런 것들은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시면 모델하우스, 특히 아파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인테리어가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이랑은 뭐 전혀 틀리게 인테리어를 정말 이쁘게 해놓죠. 뭐 소파도 그렇고, 뭐 조명도 이쁜 조명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구도 또 되게 이쁜 가구를 많이 들여놓잖아요.
이런 인테리어의 속지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건설사에서 얼마나 많은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또 잘 만들잖아요.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는 이런 전체적인 인테리어에는 속지 마시고요. 꼭 전체적인 구조하고 또 자재의 질이 어떤가,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재를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순 있지만, 문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한번 밀거나 닫아 보면 이 무게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제 가벼운 문이 있고 좀 약간 무게감 있는 문이 있고, 이런 간단한 팁들로 자재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의 분위기, 그러니까 유닛의 분위기는 작은 평형은 밝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평형이 좀 넓게 보이게 하려고요. 좀 밝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좀 중후하고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닛을 다 보시고 나서는 밖에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사분의 설명도 물론 충분히 들어야 되겠지만, 좀 불필요한 설명이나 아니면 좀 과장된 설명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좀 궁금했던 거 위주로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면서 하시면 좀 시간도 절약되고 좀 더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떻게 구경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